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에 산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습니다. 그땐 그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할아버지가 저를 즐겁게 해주려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머니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정말일지도 모른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풀어놓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초등학교에 다니시던 시절 할아버지는 산간의 작은 마을에 살고 계셨고 산에 자주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놀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버섯이나 산나물을 채취하거나 토끼를 잡는 등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6남매의 막내였는데 할아버지와 셋째 형, 다섯째 형 이렇게 세 분이 그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세 분이서 버섯 같은 것을 채취했지만 이내 할아버지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세 사람이 각각 따로 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토끼를 잡을 덫을 놓으러 산에 들어가셨습니다. 덫을 놓는 적절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만 그날은 새로운 포인트를 찾아보려고 평소와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길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나무와 잡초로 뒤덮인 험한 곳을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이쯤이면 되겠다 생각되는 곳에 도착해서 덫을 놓으려고 허리를 숙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뒤쪽에서 무언가 소리가 났습니다. 토끼라면 좋겠지만 멧돼지라면 어쩌지. 덫을 놓으려던 손을 멈추고 조심조심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풀숲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풀숲에 숨을 수 있는 것이라면 분명 토끼나 새끼 멧돼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것은 닭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닭을 키우는 토모씨네 닭인가 생각했지만 이런 깊은 산속까지 닭을 풀어놓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산닭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지만 이렇게 깊은 산속에 있는데도 털에 먼지 하나 묻어있지 않고 매우 깨끗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런 곳에 닭이 있는 걸까? 한동안 멍하니 그 닭을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어떤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닭은 울지 않는 것입니다. 고개를 젓는 동작, 몸의 움직임, 겉모습 그것들은 모두 닭의 모습이었지만 울음소리, 즉 꼬꼬댁 하고 짧게 우는 그 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참 이상한 닭이네. 하지만 저걸 잡아가면 어머니가 좋아하실 텐데 하고 멍하니 생각하면서 할아버지는 그 닭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잡초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좋아, 지금이다 하고 닭에게 손을 뻗은 할아버지였지만 무언가를 깨닫고 손을 멈추셨습니다. 닭의 뒤쪽 5m 정도 앞에 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닭을 발견했을 때, 이 산을 올라왔을 때 그런 집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못 보았는지 이상할 정도로 매우 큰 집, 아니 저택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에 누가 살고 있는 걸까 하고 할아버지는 쫓던 닭보다
그 집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저택은 마을 촌장의 집보다도 크고 훌륭했으며 문도 매우 튼튼하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2층짜리였습니다. 어쩐지 할아버지는 늘 제게 2층짜리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에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니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꽃들이 마당에 만발해 있었고 담장 좌우에는 작은 집들이 있었는데 그 집에 말과 소가 10마리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는 아까 보았던 닭과 똑같은 닭이 5마리 있었습니다. 굉장하다 하고 감탄하는 할아버지. 하지만 문득 무언가를 깨닫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소도, 말도, 닭도 울지 않고 이렇게 동물이 많고 꽃도 피어 있는데 냄새도 전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상해 라고 생각이 들면서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을 보고 꺄악 하고 할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전력 질주. 집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산을 올라가는 방향임에도 할아버지는 패닉 상태가 되어 반대 방향으로 달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집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는데 어느샌가 산기슭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살았다라고 생각한 할아버지는 그대로 집까지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잔뜩 흥분하면서 그 저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더욱 무서워져서 결국 울음을 터뜨렸지만 곧 어머니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울음을 그치려고 했습니다. 과거 할아버지가 울면 어머니가 엄청 화를 내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엄청난 기세로 할아버지를 다그쳐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자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본 집은 내 집이다. 인사를 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과하러 간다. 할아버지의 대답도 듣지 않고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끌고 산기슭에 있는 신사로 향했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아서 죄송하다고 여러 번 사과드리거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묵묵히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몇 번이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을 만나면 제대로 인사하라고 들었을 뿐. 그 저택이 인지 그 저택에 사는 것이 인지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이후 그 저택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셔서 이제 다시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다른 일로 어머니께 전화를 했을 때 문득 그 기억이 떠올라 어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산 유키사마 라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이 모시기로 시작하는 이름이라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 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다른 일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가족여행으로 외할아버지의 고향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가 결혼을 하기 전이니 아마 1960년대나 70년대라고 생각합니다. 외할아버지는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산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묵묵히 외할아버지는 산을 올라가셨고 할머니와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외할아버지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꽤나 산 깊숙한 곳까지 왔을 때 갑자기 외할아버지가 멈춰서서 털썩 무릎을 꿇으셨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가 멈춰선 곳은 탁 트인 곳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어머니와 할머니가 물었더니 외할아버지는 갑자기 통곡하셨다고 합니다.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나는 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라고 중얼거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외할아버지가 만난 존재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왜 그것에게 사과를 했는지, 대체 무엇을 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인지 그 역시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외할아버지는 항상 제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나서는 산을 바라보면서 약속한 것이 있다고,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혼자 중얼거리시곤 했다는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혹시 저희 외할아버지와 같은 경험을 하거나 저처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없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털어놓습니다.